얘기를 할게요. 전장현이 또 시위를 재개한다고 오늘 시청역에서 난리를 치던데 그거 이제 경찰하고 대치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당이란 게 있죠. 적당히. 응? 적당이란 게 있는데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누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걸 시두때때로 자기 맘대로 세울 수 있다고 누가 허락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면허가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이면 그런 면허가 있어요? 우리는 수출이면 지하철을 멈출 수 있다. 이런 건요, 여러분. 우리가 오냐 해주면서 암묵적으로 해줄 얘기가 아닙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박경성 씨가 드디어 이제 이동권 보장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본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걸릴 일인가 싶은데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단체만 골라서 전수조사를 했다. 이러면서 지하철 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하루 전에 공문을 보내 4년치 자료를 준비해 심사받으라고 한다. 그럼 당신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타 등등 할 때 증거인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주랴? 자료가 있는 거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4년치 자료 내라고 하는데 그걸 하루 전에 보냈다고 난리야. 원래 자료라는 건 있는 그대로 내보내야지 무슨 자료에다가 덧칠을 하려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요. 탈시설을 원하는 단체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은 탈시설 전장현이 탈시설을 원한다면 자기네 패거리 말고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쭉 이름 걸어놓은 단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리스크했죠.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로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바이털과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이 요새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게 이제 내가 왜 리스크 높은 거를 해? 위험하고 욕먹고 감옥도 갈 수 있고 돈도 못 버는 일을 내가 왜 하냐? 이러잖아요. 지금요. 인간사 보상 없이 사명감번으로 되는 거 없죠? 뭐 한두 번은 사명감으로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똑같이 장애인 시설에서도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시설들도 탈시설을 지지를 하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탈시설과 시설을 병행을 원하면서 탈시설을 지지합니다.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설에서 나가길 원하는 줄 아세요? 중증 장애인이 나가길 원해요. 왜? 중증 장애인들 데리고 있으면 사고가 터지거든. 그러니까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자기 시설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탈시설과 시설을 병행을 원하면서 탈시설을 지지합니다. 자, 어디라고 특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떤 구조인지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좀 더 설명을 하면 박경석, 전장현 이 세력은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라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준사법 검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사법 검찰권. 이 사람들이 인권 사고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응? 그러니까 인권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가서 경찰처럼요, 조사를 하고 시설을 털어요. 권력이죠. 그래서 장애인 시설들이 이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박경성 유해 시민단체들에게 장애인 시설장들이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저는 그래요. 이건 개짓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장애인 시설에서 사고 나면 인권신고 들어오면 가가지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사고 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발달장애 이런 쪽에서나.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시설 폐쇄를 시킬 수가 있어요. 시설 폐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이 전장현유 박경석한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전장현 세력이 몇 가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탈수설을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들이 관리하기 힘든 사람들 내보내면 좋잖아. 전장현한테 시달리면서 전장현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권 사고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아니 간병인들한테 막 난리를 치다가 간병원이 얼굴을 팍 맞아봐요. 그래서 승질나서 간병인도 같이 등짝을 쳐요. 인권사고 발생이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서 뭐냐면 앞으로 노인성 장애도 많아지게, 그러니까 퇴행성,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서 뭐 사고가 됐건 뭐 허리 디스크 질환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러면서 장애 등급이 나오는 이런 게 점점 많아져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 케어, 노인 케어 이 시장은요 폭발한다고요.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가면서 이 케어 시장이 폭발해요. 지금 간호사법이 됐건 이 전장현법이 됐건 전부 다 그 케어 시장을 노리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치료가 아니라 케어가 많아진다. 그렇다면 의사를 제껴놓고도 우리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이거를 지금 박경석 간호사법 지금 저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 서비스 노조 이 사람들이 고령사회에 자기네들이 한몫 잡으려고 비즈니스 구상을 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탈시설에서 지금 서울시가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탈시설을 한다고 누구를 탈시설을 했냐면 이게 몇몇 이렇게 그러니까 탈시설에서 살 수 있는 분은 탈시설하고 시설에서 살 수 있는 분은 시설하고 이렇게 병행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탈시설 한 사람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너무 많아. 중증 장애인을 탈시설하고 그분들이 사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탈시설할 때 탈시설할 수 있는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는 무연고자의 중증 환자들을요 사람 수 채우려고 탈시설 시킨 그런 상황이라고요. 서울시가 지금 그걸 전수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탈시설의 허울을 이거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탈시설을 한다라고 포장을 해놓고 사실상 이 인간들의 비즈니스였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아주 압살되고 있다. 비즈니스에 걸리적거리는 장애인들을 이 사람들이 방치하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뭐 도가니 이후로 뭐 장애인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 좌파들한테 준사법경찰권을 주고 쟤네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게 했더니 나라가 이런 개꼴이 난 겁니다. 네. 서울시 조사가 시작됐어요. 서울시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뭐 결과가 나오겠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 꼬라지 보고 이 사람들이 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좌파 애들이 비즈니스하고 판 만들어내는 건 귀신같이 잘하는 건데 이 애들이 하려고 하는 걸 명분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얘네들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얘네들도요 인권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국가 세금을 쪽쪽 빨아먹는데도. 이 얘기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